오늘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소개팅 자리라던가 혹은 내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는 자리라던가 혹은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는 자리라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첫 만남부터 당연하게 호감을 얻어내는 여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부제로는 만날수록 궁금해지는 여자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사연을 남겼었어요. 소개팅 후에 마음에 든 남자한테 애프터가 안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몇 번을 더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소개팅 때 애프터를 잘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나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 분명 한 번쯤은 하게 될 수 있는 고민이에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애초에 가장 베스트는 내가 그러한 고민을 만들 문제의 소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정답에 가까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딱 5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형식적으로 그냥 견적맞춰 계산기 두들기듯 나오는 그 페르소나라는 것들을 갖다 버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라면 내가 남자 만나볼 만큼 만나봤고 딱 어떤 남자를 보면은 딱 계산기 두들기듯이 견적이 딱 나올 거예요. 아, 얘는 약간 이런 스타일, 쟤는 저런 스타일, 걔는 그런 스타일. 근데 그게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만난 남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생긴 나의 편견이지 그게 모든 남자에게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소개팅을 나갔을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티를 내진 않는다고 하지만 이 남자가 나에게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따져보자.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 내가 이건 손절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계속 만나봐야겠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들을 그려놓는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첫 만남부터 일단 당연하게 호감을 얻어내는 여성분들을 보면은 그러한 편견이나 아니면 페르소나라는 것들을 대하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만나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내가 한번 배워보자. 이 사람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지? 그 사람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관심 가지는 것들을 판단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을 수도 있을 듯.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바꿔 말씀을 드리면 첫 만남부터 호감을 당연하게 얻어내는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들을 매우 잘해요. 자, 구체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호불호에 대한 어떤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통해서 배웠었던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생각들 그것들을 전달해주는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바로 제가 즉석으로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 여러분과 제가 소개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런 관심사를 좀 던져볼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친구들 만나면은 보통 조용한 카페를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되게 시끌벅적한 카페를 가는 편이에요? 그럼 질문을 했죠. 그러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사람을 만나는 데 따라서 가는 자리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호불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던데 혼자 있을 때도 카페를 좀 되게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냥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은 좀 혼자 있을 때 그냥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책들을 보는데 항상 낯선 카페에 가면은 좀 집중이 잘 되는 것들을 좀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친구가 되게 카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던 카페에 데려가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그런 어떤 새로운 감정들을 좀 느끼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을 근데 왜 내가 혼자 가볼 생각은 안 했지? 그러면서 그 뒤로는 좀 혼자 가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거 그런 거를 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처럼 어떠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기를 잘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잘 표현하는 사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색깔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의 헤어스타일 아니면 나의 메이크업 아니면은 나의 패션 스타일 아니면 나의 하이힐 혹은 나의 말투 내가 쓰는 단어 내 눈빛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닿는 그 이미지는 아, 이 사람 되게 임팩트 있는 사람이네 계속 궁금해진다. 여러분들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 회사 부장님이 입을 법한 어떤 정장을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소개팅 자리에. 그러면 그 사람이 기억이 날까요? 똑같은 수트를 입더라도 그 사람 아웃핏에 좀 더 잘 맞는 수트를 빼입고 나온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캐주얼하게 옷을 입었더라도 그 사람 되게 옷 깔끔하게 잘 입었네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좀 더 잘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호감을 당연하게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꿀팁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 나열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건 남자들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 말고 내가 나를 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가세요. 내가 평소에 하던 헤어스타일에서도 그냥 내가 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싶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각종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냥 귀걸이에 목걸이에 팔찌에 반지 다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최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팔찌나 반지 세트, 아니면은 그냥 목걸이에 팔찌 정도, 아니면 귀걸이에 반지 정도, 혹은 시계라도. 그냥 액세서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그 여성스러움이라는 것들을 더 더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그날은 조금 더 힘을 준다면은 액세서리에 신경을 쓰는 게 여성스러움이라는 것들을 좀 더 가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움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하나만 진짜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은 마스카라 내지는 눈썹, 아이브로우, 그거 하나는 그냥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그냥 아이라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섀도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밋밋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데일리하게 속눈썹 정도만 신경을 써도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색깔을 굉장히 가성비 있게 확 띄워줄 수 있는 게 그 속눈썹이에요. 결국 이 속눈썹을 왜 신경 써야 되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1시간을 만나든 3시간을 만나든 그중 80% 이상은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이라는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주게 되면 나에 대한 이미지나 색깔이라는 게 더 되게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은 그런 걸 한번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고, 자기 일을 잘 표현하는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직장 상사 대하듯 하는 그러한 느낌 말고 내 친구들을 최대한 대할 때 평소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최대한 만들려고까지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잘 표현한다는 게 결국 나라는 사람의 어떤 익숙한, 나라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묻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그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5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소개팅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 저런 질문을 해라, 그런 질문을 해라, 이런 질문을 해라,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결국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뭔가 질문을 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많이 나가보지 않으면 그런 말조차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극적인 질문을 해라라는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주말엔 보통 뭐 하세요? 이런 거 소개팅에서 많이 묻죠. 근데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할 말 없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말에 보통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아니면 주말에 보통 친구를 만나시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꿔볼 수 있어요. 보통 음식 뭐 좋아하세요? 되게 질문이 범용적이에요. 이런 질문도 보통 일식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한식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통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이라는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대답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닫힌 질문, 열린 질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린 질문을 하는 순간 그 대화가 굉장히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내가 그 사람에게 저는 이 자리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다음에도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하고 공감대를 잘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적재적소한 리액션을 끼워 맞춰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진다면 당연히 만나면 만날수록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람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절로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 만날수록 궁금해진다는 건 내가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여느 다를 거 없는 그 페르소나처럼 견적 두들겨서 계산기에 보여주는 모습, 그런 것들을 일단은 배제시키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의 어떤 진심, 그 사람의 관심에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 그리고 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색깔을 표현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간다. 이 정도만 하면 애프터를 만들어내는 거, 이건 애프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귄다라는 것까지의 그 관계의 발전이나 진전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